네, 지금부터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Generative AI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나 그리고 음악이나 코드 등으로 생성하는 명령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여기에 맞춰서 생성해 줍니다. 먼저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생성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 그 뒤로 생성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것이 50년대, 60년대 떴다가 그 다음에 지고요. 그리고 70년대 정도에 떴다가 집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2000년대에 떴다가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딥러닝 모델이 좀 더 강화되면서 생성의 AI 모델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이고요. 학습이나 추론 문제를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컴퓨터가 개선하죠. 이런 부분에 컴퓨터가 직접 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기계적 학습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포인트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한다는 것이고 이때의 딥러닝에 의한 것이 훨씬 더 그 전보다 머신러닝보다 속도 면에서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정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물어봐서 텍스트로 답변하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물어봐서 이미지로 답변하든지 음성으로 물어봐서 음성으로 답변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성하는 멀티모달 콘텐츠 생성이란 면에서 생성 AI로 훨씬 더 대변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GPT 등 오픈 AI의 챗 GPT 등 혹은 제미나이 같이 생성형 AI가 더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생성 AI가 2023년까지 글로벌 GDP, 전 국가의 글로벌 GDP의 7조 내지 10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최소한 1,100원을 계산했을 때 공이 3개가 더 붙으니까 10조, 100조, 1000조 경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을 최대 1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응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술이나 디자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라, 음악을 만들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가상세계에서 할 수도 있고요. 패션 디자인 같은 이미지라든가 볼 수도 있고 정상적인 패턴에서 특이한 것을 찾아낸다는 이상탐지라든가 의료 진단에서도 정상인 중에서도 특이한 걸 찾아내는 질병을 찾는다든가 또 수요를 예측하든가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다음의 행동을 예측해서 추천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현재의 재무 예측을 통해서 즉 주식을 예측한다든가 이러한 예측에 대한 추천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 전제는 뭐냐면 빅데이터가 그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델이다, 어떤 룰이다, 툴이다, 이런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게 언어로 된 규칙이다. 언어가 들어가서 뭔가의 모델 작용에 의해 언어로 나온다 결과가. 그래서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빅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라지 모델이 되겠고
양질의 스몰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스몰 랭귀지 모델, 그래서 SLM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 학습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또 자연을 생성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때의 AI 모델을 LLM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LLM 모델은 우리가 인간이 텍스트로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그 문맥을 이해하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결과물로 답해준다는 측면에서 생성형이란 말을 썼습니다.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항상 봐야 될 것은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텍스트 같은 언어 데이터냐, 사진 같은 이미지냐.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통이냐, RGB라 그러죠. 그래서 녹색 계통이냐 아니면 이렇게 파란색 계통에 의해서 숫자가 그 정도에 따라서 3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가 여러 개가 동시에 1초에 이미지가 6개 이상, 10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파형으로 나타내는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는 방식이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LLM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데 이 답변이 바로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질문했으니까 감정으로 답변해준 감정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로서 추론할 수 있겠네요. 정보 추측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미지 캡션화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파편적으로 질문했을 때 이것을 하나 묶어서 객체로 인식한다든가 심지어 우리가 어떤 보고서의 전체적인 툴로서 작업 프로세스로 해준다는 등 이처럼 어떠한 모델에 의해서 시작 지점에서 들어가서 결과점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모델의 이름이 바뀌고 기초되는 모델을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말합니다.